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지경경 노유조프입니다. 오늘 K8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신청하셔가지고, 다른 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번 쑥 둘러봤는데, 용품 쪽으로는 붙일 거는 다 붙였습니다. 아주 못 보던 것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입니다. 언더코팅, 이너왁스, 실링 보강, 휀더 방음에 언더 사이드 패널까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몇 달 됐기 때문에 하부 자체는 그닥 깨끗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옆에 이제 차주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부 보면서 상태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매장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서 오늘 차를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퇴근하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퇴근하시고 이제 차를 이제 인도하실 생각입니다. 뭐 가까이 계시던 멀리 계시던 뭐 노이조프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업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맡기시고요. 또 차량 하부 보면서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입고해서 탈거 부분은 다 탈거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오셔서 비도 오고 눈도 맞고 해서 이제 하부 상태가 그닥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물질도 있지만은 이제 염화칼슘도 묻어서 있고요. 세차하신다고 해도 이게 밑에서 이제 닦지 않는 이상에는 깨끗이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로암 쪽이나 너클 부분도 이제 알루미늄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염화칼슘 허옇게 된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는 이제 커버가 들어가 있지만은 커버 상태에서 밀착이 된 게 아니고 앞뒤 부분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고요. 또 사이드 엣지 부분, 이 부분도 물이 마지막으로 제일 머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 좀 탈취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 뭐 어퍼함이나 로함이나 뭐 트랭함이나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물질이 많이 이게 껴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부분 양쪽 사이즈도 그러고요. 뭐 언더코팅을 생각하셨다면은 뭐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뭐 나름대로 깨끗이 한다고 해도 신차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겠죠. 6개월 된 차량 치고 하부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전처리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럼 전처리 들어갈게요.
네, 기아자동차 K8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6개월 정도 운행하고 오셔가지고 탈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클 쪽하고 이제 마스킹을 다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 다 녹환환제하고 볼트 방정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다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녹환환제하고 방청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작업하고 나서 결과물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앞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물질이 있고 또 염화가심이 묻는 상태에서 그냥 폴리머를 도포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구성이 떨어져서 뭐 떨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뭐 박리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신차로 입고되던 뭐 중고차로 타고 오시던 아니면 뭐 운행 중에 오시던 항상 이런 전처리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 방청 처리를 해놓은 이유가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이드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힐러가 모자랐던 부분들 다 이 실링 처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뭐 로우암 쪽이나 어퍼암 쪽이나 뭐 트레잉암 쪽에 있는 볼트들도 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방청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캐니스터가 가운데 있어서 승용차는 좀 마스킹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순정으로 있는 폴리머는 이 트렁크 부분, 이 라인 쪽하고 앞쪽에 이 산마리 브라켓 이 부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하부 자체에는 없죠. 깨끗하죠. 옛날에는 커버가 없을 때는 사이드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도포돼서 나왔습니다. 그 연비 끝판왕 리로 차량 보면은 하부 자체가 요즘 차들은 이 프레임을 많이 이렇게 짰습니다. 뭐 이 네모 모양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다란 모양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민자보다는 프레임을 짜면은 소음 자체가 분산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 좀 더 정숙하게 그래서 로우암 쪽이나 로우암 쪽이나 또 너클 부분 쪽으로 알루미늄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물론 이제 서브프레임까지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스틸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업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밑작업을 했습니다. 뒤쪽에도 이제 트렁크 부분 쪽에서 보시면 뭐 고무 쪽 이제 마개라든가 저 안에 12mm 볼트 이런 볼트들도 다 방청 처리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시공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스킹을 안 하고 도포한다 그러면 이거 캠버 볼트인데 이쪽을 피해서 막 하게 되면 뭐 작업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이즈 오프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는 얼추 5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도포하고 건조되는 기간에 페라스카바네 이쪽하고 언더 사이드 패널 이쪽에 이제 신술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폴리머 도포할게요.
네, 기아자동차 K8 폴리머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건조 중인데요. 이너 왁스까지 끝난 상태인데 한 6개월 정도 주행하고 오셔서 이 너클 부분하고 이제 노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루미늄 되어 있지만은 백화 현상이 나와서 탈취하고 방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소나타가 나오면서 이제 우물경차 타입으로 바뀌었었죠. 그러고 나서 뭐 K3나 뭐 5나 뭐 지금의 K8이나 이런 모형을 갖췄는데 그 차마다 뭐 등급대로의 그 옵션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K8도 많이 작업을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런 승용차 구조에서 그래도 장점들은 K8에 다 집중돼서 집약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더카바도 마찬가지고요. 피라스카바 쪽이나 언더사이드 패널에 뭐 신솔레이트도 이제 부착되는 것도 그런 거고 또 3세대 플랫폼 자체를 틀로 이제 새로 만든 것도 그런 거고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차가 뭐 벤츠나 BMW는 좋겠지만 내 차가 내가 벤츠나 BMW 운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지. 뭐 능력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외산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죠. 하지만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내 차에 대해서 애착을 갖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카 제품으로 작업을 했던 이니셜을 이제 부착을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뭐 링크 자체에도 이런 볼트 10mm 볼트 뭐 14mm 볼트 안에 또 부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진동이나 잡소리를 유발하는 게 이런 부싱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쪽까지 이제 마스킹을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순정 폴리머 그 외적인 부분도 저 밑에 하단 끝까지 마스킹해서 이렇게 깔끔히 나왔습니다. 뭐 도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전처리 과정이 있고 또 어디 부분 또 어디까지 도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 실리콘이 건조가 되면서 고무로 바뀌는 성질이기 때문에 뭐 부착성과 탄성과 유연성은 아마 국내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제일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뭐 폴리머를 도포해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차가 한 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폐치할 때까지 가는데 그 안에 갈라지거나 방류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제조사에서 AS 해주기 바쁘겠죠. 또 휀다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재질 밑에 다 부착했고요. 또 쇼버 이 부분도 다 방정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면과 두께 시카가드 MS 폴리머 6460 같은 경우는 고형물이 98%입니다. 그래서 고형물이 뭐냐면 100%를 도포를 했을 때 2%는 뭐 수분이나 뭐 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을 98%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기존에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 중은 한 5군데에서 제품이 나옵니다. 카본 블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계열을 띠고 뭐 다른 폴리머 보면은 약간 회색이 진한 거나 아니면 파란색 계열 뭐 보라색 계열도 있긴 합니다. 뭐 고형물은 뭐 80에서 8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떠한 작업 공정을 갖고 작업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차주분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뭐 세차장 가서 밑에서 물 뿌리고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카바가 있기 때문에 카바 안쪽으로 아까 이제 전에 영상도 탈거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안에 이제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또 홀린 구멍에서도 또 뭐 염화카심이라든가 뭐 흙이라든가 모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좀 타시다가 오시는 경우로는 조금 전처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또 한 번 하고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제대로 해주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물론 내가 싼 마이로 하겠다, 뭐 냄새나는 뭐 유성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단지 뭐냐면 어느 제품을 시공했을 때 2번 중복 투자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자, 30년의 노하우 방문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